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크라이나 사태, 김정은 핵 포기 안 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계엄령 선포하고 난리가 났죠. 그런 것을 보고 김정은이 교훈을 얻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그런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앞에 흑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 우크라이나의 오데사라고 하는 항구가 있고, 이 흑해 위에 아조프해라고 하는 바다가 또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생소한 바다인데, 이 아조프해는 면적은 경상남북도 정도 좀 되는 크기고요. 그리고 수심이 아주 얕아서 평균 수심 한 10m 정도 되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또 항구가 있어요. 상당히 괜찮은 항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조프해로 들어가는 이 해협이 크림반도와 지금 여기 러시아 땅을 잇는 이 해협이 케르치 해협이라고 있는데, 이 케르치 해협이 참 기가 막힌 곳입니다. 길이는 이 해협의 총 길이는 한 41km 정도 되는데, 폭이 제일 좁은 곳이 한 4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4k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좁은 폭이 한 42km 정도 이어져 있고, 이것을 지나면 그 안쪽에 아조프해라고 하는 경상남북도 정도 크기 정도의 바다가 있고, 여기를 나오면 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 흑해를 나가면은 지중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바다가 이어져 있는데, 원래는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땅이었죠. 그런데 이제 2014년도에 러시아가 이 크림반도를 병합해 버렸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생긴 겁니다. 사실 이 케르치 해협은 우크라이나 여행했던 이 우크라이나 땅이었던 크림반도와 또 이 러시아 땅이었던 이 지역을 이제 사이에 두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당시에 러시아와의 협정을 통해서 여기에 우크라이나 선박들이 우선 통행권이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세바스토폴이라고 하는 이 항구를 러시아가 흑해 함대를 주둔시키는 곳인데, 이것을 이제 임대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에게 그런 당근을 제시를 해야 됐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우선 통행권이 있는 그런 해협이었어요. 문제는 2014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병합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11월 25일입니다. 러시아가 케르치 해협을 봉쇄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봉쇄했냐? 아까 여기에서 보셨죠? 이 오데사에서 출발해서 마리우폴로 가는 그런 이 항로를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배 3척을 보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예인선, 이 그림을 보시면 예인선 한 척, 그리고 우크라이나 경비정 2척이 이 케르치 해협을 통해서 지나갔습니다. 막 케르치 해협을 통해서 지나가자마자 이제 지나갔어요. 그 아조프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이 러시아 경비함이 나타났습니다. 제법 크죠? 이 러시아 경비함이 나타나서 이 우크라이나의 예인선을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아주 크게 부서졌겠죠.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지금 사진을 보면 이 우크라이나 예인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경비정 이런 것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안 되겠다,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경비함이 추가 증원됩니다. 추가 증원되고, 그리고 러시아의 그 공격기죠. 지상 공격기인 수호이 25 이 지상 공격기가 와서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예인선과 경비정들은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 특수부대인 스페츠나츠들이 와서 헬기를 타고 이 예인선과 경비정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선원들을 다 잡아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6명의 선원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잡아버렸죠. 그리고 원래 이 경비정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케르치 해협을 잇는 이 케르치 대교 그 밑에다가 유조선을 가로막아서 그냥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못 나가게. 이렇게 해버린 거죠. 이거는 러시아가 아주 사전에 철저하게 기획되어 있는 작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다리 밑을 막아버리니까 이제 해협을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도관에 든 쥐가 된 상황에서 경비함은 더 나타나고
러시아 경비함은 더 나타나고, 그리고 러시아 공군의 수호이 25 공격기까지 와서 위협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최강의 특수부대 중 하나인 그 러시아 스페츠나츠들이 와서 제압을 해버리니 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잡혀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계엄령을 선포했죠. 그리고 뭐라고 주장하냐? 납포된 선박과 선원 석방하라,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고, 아조프해를 봉쇄하고 있는, 아까 유조선으로 막았지 않습니까? 그 봉쇄를 풀어라, 이렇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령과 전시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러시아는 뭐라고 하냐? 자기네들의 영토를 불법으로 침범했으니까 이들은 전원 사법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아조프해는 우리의 내해이기 때문에 여기의 봉쇄를 계속할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러시아의 그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제 푸틴이 또 선거를 또 하죠. 그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러한 어떤 그 논란을 야기시켜서 우크라이나가 일부러 우리 러시아를 자극해서 이런 논란을 자극시켜가지고 대선에 개입하려는 그런 시도 아니냐. 즉 우리 국내 대선에 개입을 시도를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자, 2014년 크림반도 사태의 악몽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이제 이 크림반도 안에는 사실은 그 친러 반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러시아 출신 그런 그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군들이 있었는데, 러시아는 여기는 우리 러시아군이 없다,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다, 자기네들끼리 무장 세력으로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대항하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러시아군이 뒤에서 지원하고 있었죠. 러시아군이 지원하는 반군들이 결국은 도네츠크 공화국이라는 것을 세우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세우고, 그게 이제 크림반도에 러시아군이 들어와서 이들을 보호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14년도에 크림반도는 러시아로 병합되어 버렸습니다. 이 이후에 물론 이 그 크림반도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독립할 때, 소련으로부터 독립할 때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세계는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못 지켜줬죠. 뭐 그냥 뺏겨버리고 말았으니까요. 물론 군사적으로는 못 지켜졌지만 그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러시아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죠. 뭐 어쨌든 군사적으로는 뺏겨버렸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실수한 것일까요? 화면에 보시면 이것은 바로 부다페스트 각서를 체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994년도인데요.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그리고 러시아 공화국의 보리스 엘친 대통령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당시 대통령과 함께 서명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게 뭐냐?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우크라이나에는 당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 소련이 가지고 있던 그런 핵무기나 모든 어떤 자산들이 독립하는, 분리되는 그 순간에 그 나라 땅에 있으면 그냥 그 나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 땅에 있었으면 카자흐스탄게 되는 것이고, 벨라루스 땅에 있었으면 벨라루스가 자산이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있었으면 우크라이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느닷없이 독립을 하게 된 이 우크라이나는 느닷없이 세계 3위 핵보유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세계 1위의 핵보유국은 러시아가 됐었고요. 세계 2위는 미국입니다. 세계 3위가 핵탄두 1800기를 가지게 되었던 우크라이나가 됐고, 세계 4위가 핵탄두 1410발을 가지게 된 카자흐스탄이 됐습니다. 세계 5위의 핵보유국은 핵탄두 800여 발을 가지게 된 벨라루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6위가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우크라이나를 미국을 비롯한 기존 핵보유국이 가만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설득해서 핵을 포기해라 해가지고 지켜주겠다, 그 대신 경제적 지원도 해주고 지켜주겠다 라고 해서 부다페스트 각서를 통해서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176기, 그리고 전략폭격기 46대, 그리고 핵탄두 1800기를 폐기하는 협정을 맺고 그 대가로 경제적 지원과 그리고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핵을 폐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핵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했고 크림반도를 병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아조프해로 통하는 케르치옙을 봉쇄하고 무자비하게 지금 우크라이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괜히 핵을 포기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을 보면서 김정은이 이런 것을 TV에서 보면서 지금 이 러시아 불곰이 우크라이나를 막 찢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EU가 안 돼 하고 막으려고 하지만 뭐 뺏겨버리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보고 김정은이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야, 이거 핵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 따라서 김정은으로서는 야, 이거 핵 포기하면 안 되겠다, 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결심할 가능성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런 아이템이 하나 더 생긴 것이죠. 안 그래도 고민 중인데 우크라이나를 보니까 2014년도 것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야, 이 상황을 보니까 이건 정말 남의 일이 아니구나, 나는 결코 핵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결심을 굳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는 되지도 않을 일에 노력을 하고 되지도 않을 일 때문에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되지도 않을 일 때문에 우리 국부를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서 한미 워킹그룹에서 폼페이오 장관 그리고 비건 특별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과 발을 맞추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과 제재에 동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말 협상과 압박으로도, 경제적 압박으로도 되지 않는다면 군사적 압박, 군사적 조치에도 우리가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김정은은 우크라이나의 지금 오늘의 사태를 보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로 시키는 그런 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 거기에 우리가 적극 동참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